나를 돌아보는 시간. 세상에 떠밀려 정신없이 살다가도 어느 순간 오롯이 혼자가 되어 나를 마주하는 시간. 여러분은 갖고 계신가요?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자신이 진정 원하는 모습으로 살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여기는 다정한 책방입니다. 미운 구석 하나 없는 매력투성이 가을의 한복판. 오늘 들고 온 책은요, 김신회 작가님의 에세이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렇지 않구나. 펴낸곳 다산북스.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먼저 짧게 들려드립니다. 쉬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아무 죄책감 없이 쉬는 게 어려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산다. 쉬는 날에도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모르고 진짜 휴식이 뭔지도 알지 못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열심히 사는 사람밖에 없는데 정작 자기 삶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 다들 힘들어하고 자주 외로워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궁금하시죠? 자, 이제 다정한 책방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렇지 않구나. 나를 위한 주문. 얼마 전 편집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가 진행한 행사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만화 보노보노를 만든 이가라시 미키오 작가의 내한 강연이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목숨 걸고 하지 마세요. 무슨 일을 하든 죽을 듯이 아등바등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반짝했다는 편집자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 무슨 일을 하든 목숨 걸고 할 필요는 없는 거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이제는 일할 때도 그 말이 생각나요. 실수하거나 계획했던 업무 일정이 미뤄져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는 것도 아닌데 뭐. 따지고 보면 사람 목숨이 달린 일도 아닌데 뭐 그렇게 흥분하고 안달복달 해왔나 싶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일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나 역시 마음속에 빛 한 줄기가 번쩍 하는 경험을 했다. 최화정, 이영자, 송은이, 김숙씨가 줄기차게 음식을 먹으며 고민을 가진 시청자들에게 음식으로 힐링을 제안하는 프로그램 밥 블레스 유를 보면서였다. 그들은 지치는 일도 없이 온갖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또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기다란 거실 복도를 오가며 소화를 위해 막춤을 추는 자신들의 모습이 우스웠던지 누군가가 우리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 라고 소리쳤는데 그 말에 이영자 씨는 말했다. 이게 잘 사는 거야. 그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다. 그래, 저게 잘 사는 거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맛있는 음식을 배부를 때까지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춤추고 떼굴떼굴 웃으면서 그 모든 일들을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런 게 잘 사는 거지. 한동안 나는 네 사람의 행복이 겨운 표정을 바라보며 마음 깊이 힐링했다.
나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하게 되는 말이 있다. 그 말은 그냥 하는 거야다. 잘 하려고도 하지 않고 실수 안 하겠다는 다짐도 안 하고 과정과 결과에 대해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 그게 어떤 일이든 일단 그냥 하자는 생각에서다. 잘 하려다 보니 긴장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조바심을 낸다. 하지만 그런 다짐과 마음가짐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끈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 생각한다. 그냥 하는 거야 라고. 그러고 나면 어떤 결과 앞에서도 담담해질 수 있다. 이미 그려놓은 계획표가 없고 상상해둔 결과가 없다면 실망할 일도 비교할 일도 없기 때문이다. 그저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나 기쁨이 다가올 수도 있다. 예상치 못한 고난과 불행도 찾아올 수 있다. 그렇다면 그때도 다시 그냥 하면 된다. 우리에게는 행복의 주문이 필요하다. 떠올리기만 해도 바카스 한 병을 마신 것처럼 힘이 번쩍 나는 한마디. 어깨를 늘어뜨린 누군가에게 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 하며 스르르 건네주고 싶은 한마디. 그걸 품고 사는 사람은 매일같이 찾아오는 김 빠지는 상황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들 앞에서도 의연해질 수 있다. 그러니 오늘이라도 내 마음을 위한 주문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걸 가슴에 품고 살자. 자기계발서 읽는 작가. 얼마 전 서점에서 책을 구경하고 있는데 옆에 직장인으로 보이는 두 남녀가 섰다. 그중 한 명이 얼마 전 읽고 좋았다는 책 한 권을 권했는데 옆에 한 명이 하는 말. 근데 이거 자기계발서잖아. 너 자기계발서 읽는 사람이었냐? 책 추천해준 사람을 은근히 면박 주는 분위기가 느껴져 고개를 들어 쳐다볼 수는 없었지만 두 사람이 머뭇거리며 책을 내려놓았다는 것만큼은 감지할 수 있었다. 나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다. 왜요? 자기계발서가 어때서요? 마음이 힘들 때 사랑 이야기가 넘실대는 로맨스 소설은 도무지 소화가 안 된다. 격정의 역사와 고난에서 허우적대는 대서사시는 한 장 한 장 읽는데도 기력이 쇠하는 느낌이 든다. 인생과 행복에 대해 태평하게 이야기하는 에세이를 읽으면 속 편해서 좋으시겠네요 라는 생각도 든다. 그럴 땐 나 역시 자기계발서를 찾았다. 때로는 채찍질하며 정신 차릴 때라고 말해주고 너도 달라질 수 있다며 희망을 주고 실질적인 조언과 함께 등을 두드려주는 책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의 작가 역시 마찬가지다. 갑자기 찾아온 우울증과 이혼에 대한 스트레스로 스스로조차 낯선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점에 가 책을 고른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작품성 있는 소설이나 있어 보이는 인문학 서적이 아닌 사랑과 관계에 대한 자기계발서들이었다. 자기계발서의 포인트는 아무리 읽어도 내 삶이 그 책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바로 그 점이 자기계발서를 읽는 이유이기도 하다.
읽을 때만큼은 바짝 정신이 들지만 책장을 덮는 순간 내 고민이 뭐였는지조차 까먹게 되는 것.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자기계발서 읽어봤자 도움이 되겠어 라고 말하곤 하지만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것이다. 독자로서 자기계발서를 읽으며 대단한 도움이나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 책 한 권 읽는 동안만이라도 마음의 안정감과 나라는 사람의 가능성을 느끼고 싶다. 차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좋은 음식 한 그릇을 먹는 것처럼, 책 한 권으로 잠시나마 삶에 대한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성비 좋은 소비가 있을까? 이 점을 깨닫고 나서는 자기계발서를 사서 읽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 바로 지금 내 마음이 원하는 한 끼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책 쓰는 사람으로서 책의 효용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된다. 도움을 주는 책, 작품성 있는 책, 잘 팔리는 책, 책 한 권이 갖는 쓸모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책의 가장 큰 효용은 재미에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재미는 감동, 웃음, 편안함, 공감, 위로, 깨달음 등 다양한 요소들을 포괄한다. 그런 의미로 자기계발서는 마음이 힘들 때 가장 재미있는 책이 되어준다. 한심하게 사는 것 같아 자괴감이 들 때, 자존감이 바닥을 쳐 어디서부터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를 때 읽으면 머리부터 가슴속까지 절절하게 전달된다. 읽다 보면 깊숙한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만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책에 더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곤 하지만 애초에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나는 더 신기하다. 읽고 싶을 때 읽는 책이 가장 좋은 책이며 그럴 때 읽는 책이 가장 재미있는 책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자기계발서가 필요할 때는 자기계발서를 읽는다. 누군가가 그건 앞날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나는 지금 자기를 개발하는 중이니까 라고 위안하며 읽는다. 그러니 자기계발서 읽는 사람들의 취향 존중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단 한 줌의 자기계발이라도 시도하려 애쓰는 사람들이니까요. 월간 김신회. 한 달에 한 번 갖는 모임이 있다. 청주에 사는 후배 지원이와 서울에 사는 후배 원미 그리고 나. 이렇게 세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서 만난다. 모임의 이름은 월간 김신회. 한 달에 한 번 김신회라는 이름을 가진 선배를 만나기 위해 두 명의 후배가 모인다는 취지로 붙여진 이름이지만 장소와 날짜와 음식 메뉴 등은 다 지들이 알아서 정한다. 이름만 월간 김신회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한다. 변한다는 말 안에 어쩌면 긍정적인 요소가 숨어 있을 거라 기대해 보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것에 씁쓸해지곤 한다. 멀어지는 친구, 떠나는 사람들, 어느새 끊긴 관계들. 그 안에서 덤덤해지려 애써보지만 쉽지가 않다. 그러면서도 붙잡고 되돌리려 노력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허무함만 느낀다.
결국 인생 혼자 가는 거야 라는 말. 쓸쓸할 때마다 주문처럼 읊게 되는 말이지만 진짜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나만 하면서 사는 건 아닐 거다. 그래서 요즘은 먼저 연락해주고 잘 지내냐고 물어봐주고 만나자고 해주는 사람들이 고맙다. 그냥 한번 던져본 말이라고 해도 덥석 물게 된다. 챙겨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느껴져서 어느새 주변 공기가 따뜻해진다. 시간이 맞지 않아서 당장 약속을 잡을 수 없더라도 약속을 잡고도 사정상 미루게 될지라도 그런 사람들과는 어느새 다시 시간을 내 얼굴을 마주보게 된다. 그러고 나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 먼저 손을 내밀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잘 지내냐고 묻고 밥 먹자고 말하고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내보자는 다짐. 하지만 그러면서도 좀처럼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서 사이가 멀어졌다며 안타까워만 하고 있으니 나도 참 멀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 모임을 통해 안정감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 서로를 위해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나누는 일의 소중함에 대해 깨닫는다. 각자 마련해온 선물을 끌러보면서 이런데 돈 쓰지 마 라고 투덜거리고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라고 중얼거리면서도 서로를 돌보는 서로의 진심에 대해 생각한다. 그러는 동안 다시금 느낀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마음 놓이는 위로라는 것을. 비록 내가 그들에게 좋은 선배는 아니었을지라도 이제는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 같이 늙어가면서 또 다른 모양과 방식의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결국 인생 혼자 가는 거야 라는 말보다 이 말이 떠오른다. 모이면 재미있어. 엄마가 오랜 친구들을 만나고 오실 때마다 하는 말씀이다. 금기 미니멀리즘. 미소에게는 집이 없다. 날이 갈수록 오르는 월세에 지친 나머지 집 없이 한번 살아보기로 한 것이다. 남자친구 역시 회사 기숙사에 사느라 재워줄 수가 없어서 미소는 몇 년 전 함께 밴드 활동을 하던 친구들 집을 전전하며 하룻밤씩 신세를 지기로 한다. 친구들 집을 방문할 때마다 숙박비 대신 달걀 한 판을 들고 가서는 청소를 해주고 반찬도 만들어주면서 그 집에서 씻고 먹고 잔다. 그 생활을 반복하면서도 미소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바로 담배와 위스키다. 가사 도우미 일로 하루에 45,000원을 벌어도 4,000원짜리 담배, 13,000원짜리 위스키 한 잔은 거르는 법이 없다. 그런 미소에게 한 친구는 이런 말을 한다. 집도 없이 돌아다니는 애가 담배랑 위스키라니. 난 네가 염치 없다고 생각해. 영화 소공료를 보면서 그 말을 하는 친구도 이해가 갔지만 곧 죽어도 담배와 위스키를 포기 못하는 미소도 이해가 갔다. 아니, 영화를 다 보고 나서는 미소처럼 살고 싶었다. 그 누구보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처지임에도 자기만의 취향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다. 미소에게는 금기가
없었다. 온갖 계획을 세우고 규칙을 지키며 빡빡하게 살지 않는다. 집이 없으면 남의 집에 가서 자면 되고, 돈이 없으면 떡꼬치를 먹으면서도 즐겁게 데이트를 한다. 지갑에 여유가 없어도 나만을 위한 위스키 한 잔을 주문하고 담배 한 갑을 산다. 스스로에게 허락한 최소한의 쾌락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모습이 어찌나 멋져 보이던지. 그에 비해 나는 어떤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금기 없이 못 사는 금기왕 아닌가? 고기 안 먹기, 밀가루 안 먹기, 매일 운동 거르지 않기, 커피 안 마시기, 술 안 마시기, 특히 속상할 때는 더욱 안 마시기, 늦잠 안 자기, 다리 안 꼬기, 택시 안 타기, 세일 안 할 때는 화장품 안 사기, 대출 및 마이너스 통장 등 빚 안 만들기. 혹시 나는 남들보다 3배 정도 빡빡하게 피가 흐르는 건 아닐까? 나는 일명 유돌이 없음이라는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늘 뭔가를 금지하고 세워둔 수칙을 지키느라 어울렁더울렁 살아갈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건가? 말만 들어도 정 떨어지는 사람이 바로 나네. 이런 나랑 매일같이 사는 사람인 나는 또 얼마나 피곤할까? 독일의 심리치료사 롤프 메르클레는 그의 책에서 내면의 비판자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 안에는 늘 스스로를 다그치고 못살게 구는 비판자가 살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종용한다고 한다. 그동안에 나의 금기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저 중에 꼭 지켜야만 하는 게 대체 뭐가 있나 싶다. 속상할 때 술 좀 마시면 어떻다고, 늦잠 안 자기는 무슨, 이제는 밀가루도 먹고 필요할 땐 택시도 타고 세일 안 하는 날에도 화장품을 살 거다. 그렇게 하나 둘 금기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언젠가는 소공녀의 미소처럼 물 흐르듯 바람 불듯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미소처럼 나도 행복을 위한 수칙을 만들어 볼까? 하루라도 빼먹으면 안 되는 즐거움의 일과 같은 것. 꼬박꼬박 숙제하듯 오늘의 소확행을 실천하며 사는 것. 그렇게 앞뒤 꽉꽉 막힌 인생에서 나라도 내 숨통을 터주어야지. 따지고 보면 그걸 나 아니면 또 누가 해주겠는가. 용기 내어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하루하루 오늘의 소확행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얇아진 달력 두께만큼이나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다정한 책방이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